안녕하세요. 다인TV의 다인입니다. 최근 미국의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많이 오르면서 주식시장의 매력이 떨어졌다, 주식이 폭락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린이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니 국채 금리랑 주식시장이랑 무슨 관계지?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게 뭘까요? 이 금리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금리를 할인율 또는 수익률이라고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수익은 정해져 있어요. 이자가 정해져 있고 만기일에 내가 받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수익률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채권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좀 바뀔 수 있다. 사람별로 다를 거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다르지? 이 권리, 이 채권을 얼마나 싸게 사냐, 얼마나 할인받아서 사냐가 수익률을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크림 하나를 사도 저 사람은 할인을 1% 받아서 샀고 나는 5% 할인을 받아서 사면 결과적으로는 내 수익이 훨씬 더 크잖아요. 같은 걸 더 싸게 샀으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의 금리가 오른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그 국채를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 수익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국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을 주식시장과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면 S&P 500의 배당률을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S&P 500의 배당률이란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비교를 해볼게요. 주식시장에서 S&P 500 지수의 배당률이 과거 12개월 정도 추적을 해봤을 때 1.43%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근 국채금리가 1.6%를 넘는 일도 있었죠. 1.43%, 1.6%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1.6%로 가지 않으시겠어요. 게다가 주식시장은 우리가 흔히 위험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채는 안전자산이죠. 대표적인 안전자산.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인데 게다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대 하면 이쪽에 있는 주식시장에 있던 돈이 당연히 채권시장으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대규모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작은 퍼센트라도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일로 가야겠네 하면서 여기서 대거 매도를 해버리면 당연히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하겠죠. 또 장기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경기가 회복될 거야,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작년에 주식시장이 막 불타올랐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연준이 경기가 안 좋네? 우리가 통화 완화 정책 펼칠게 하면서 막 이것저것 펼쳤죠. 그러면서 증시가 그 유동성이 와 하면서 막 올랐죠. 그런데 경기가 좋아진다? 인플레이션이 있다? 연준 어떻게 할 거야? 너 통화 완화 정책 회수할 거야?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유동성을 막 불어넣어줬던 통화 완화 정책을 연준이 거둬버리면 주식시장의 매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투자자들이 바로 그 부분도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제롬 파월비 연준 의장이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요.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 크지 않다. 우리가 예상했던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한 3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통화 완화 정책을 아직 회수하지 않겠다, 긴축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주식시장이 다시 채권 대비 매력을 그러면 가지려면 이 S&P 500의 배당률이 다시 높아져야 할 텐데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럴 조짐은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S&P 500 배당률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였던 게 특히 코로나의 이유도 있는데요. 코로나로 막 배당금을 확대할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는 회복 기대감에 막 올랐었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배당금 자체를 보면요. 2020년 2분기에 1분기 대비 425억 달러 감소했었고 또 3분기에는 23억 달러가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분기에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코로나19 타격에서 살아남으면서 배당금이 95억 달러 증가했다고 해요. 이 증가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시 기업들의 배당금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 S&P 500 지수의 배당률도 함께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 채권 수익률보다 배당률이 더 높아지면 다시 주식시장의 매력이 살아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국채금리가 오르는 게 왜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지 살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요. 일단 주식시장에 비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 경기 회복 신호로 읽히는 만큼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을 회수하지 않을까,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는 정말 주린이 여러분들이 대충 이런 거구나 라는 개념이라도 잡으실 수 있게 정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만약에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셨으면 요거를 설명한 또 다른 영상들 다른 유튜브에 많으니까요. 한번 여러 가지 한번 보시면서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